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앞두고 꼭 이런 글을 올려야 했나라는 비판에서부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가 어떻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신의 두 사람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일이 있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파 진영에서 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지만 결국 반기를 들었고 이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는데요. 하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년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노무현의 사위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에게 패하면서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만 해도 정통 보수파 지지층의 기대는 정말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진 뒤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던가 또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후에도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던가 그리고 그 이후 초선 의원 시절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정치 행보를 보인다던가 하는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파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론 최재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 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기 때문에 좌파 언론에서는 이 같은 최재형의 SNS 글을 놓고 법조인인 같은 당 최재형마저 탄핵 인용을 예상한다 이렇게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거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 견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최재형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자신이 한 답변이라면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고교 동문이 보낸 문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꽤나 우호적인 글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교동문께서 우리 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최재형 전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짚기도 했는데 누구누구야 반갑다라고 시작하는 단문에서 최 전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보수의 각성과 결집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 있게 극복해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글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나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고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는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쓰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최 전 의원의 논리 제2의 계엄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민주당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최 전 의원이 간과한 것은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괴물정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횡포를 간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끌고 싶어도 상대가 이재명의 민주당이었고 이들이 자행한 국정방해와 헌정질서 파괴는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정마비 수준의 탄핵 남발, 도저히 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예산 삭감, 이게 비상계엄의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최재형 전 의원은 정말 모르는가? 이걸 감내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채워라 이런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돼서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뒤에 역대급 여소야대를 맡게 되고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국정마비 수준의 횡포가 이어졌더라면 최재형 당시는 그래도 가능하지도 않은 대화와 협력 운운하면서 식물 대통령 행세를 했을런지 묻고 싶군요. 더욱이 이 같은 최재형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최재형 이분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MBC 뉴스데스크를 주로 보시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정원 국정원전 1차장이나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분이 MBC나 JTBC 뉴스를 보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홍장원의 메모가 허구와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뿐만 아니라 특히나 어제는 홍장원의 메모의 필체가 민주당 박선원의 필체로 판명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경우 김현태 단장의 양심 고백에서 드러나듯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다라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은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고요. 또 계몽령과 부정선거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대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이분이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의 개혁신당 또는 민주당에 더 적합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